동방의 중심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거짓 왕은 스스로 물러난다. 검소하며 말이 적은 자, 동쪽 나라를 밝히리. 일본의 한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채 오랫동안 홀로 살아온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묘잔. 그는 한국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여럿 남겼고 그 예언들은 모두 100% 현실이 되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2025년 한국에 대해 무슨 놀라운 예언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어느 깊은 산중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오랫동안 홀로 살아온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묘잔이라 불리는 이 스님은 일본 내에서도 이름조차 생소한 존재였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아는 이가 극히 드물 정도로 고요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제자에게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 바람소리만이 사찰을 스치던 그날 묘잔 스님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듯 깊고도 고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는 단 한 문장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소하며 말이 적은 자, 동쪽 나라를 밝히리. 제자는 처음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종이를 간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곧 일본의 수행자 커뮤니티를 통해 번역되었고 불과 며칠 만에 한국으로도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예언이다. 2025년 한국에 커다란 변화가 닥칠 것이라는 징조다. 사람들은 수많은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검소하며 말이 적은 자는 누군가를 지목하는 듯했고 동쪽 나라라는 표현은 명백히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문장이 세상에 알려진 시점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대중은 점차 궁금해졌습니다. 묘잔 스님은 왜 이토록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을까요? 그는 과연 누구였으며 왜 한국의 지도자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던 걸까요? 스님의 제자는 이후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거절한 채 다시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묘잔 스님의 수행 노트 일부를 공개하며 남긴 말은 오히려 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에서 빛이 다시 떠오를 때 세상은 또 한 번 뒤집힌다고요. 그 말을 계기로 묘잔 스님을 둘러싼 이야기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과장된 말보다도 묘잔 스님이 남긴 단 한 문장이 주는 울림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긴 세월의 침묵 끝에 단 하나의 메시지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강한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향한 경고이자 예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묘잔 스님이 남긴 한 줄의 예언이 세상에 알려진 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정식 승려 명부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거절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에 따르면 묘잔 스님은 유일하게 한국에 대한 관심만큼은 매우 깊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동방의 중심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고대의 숨결은 백제에서, 미래의 빛은 한민족에서 일어난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도자의 움직임은 세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승려가 왜 한국에 대해 그토록 큰 의미를 두었는지 일본 내에서도 의아하게 여긴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묘잔 스님은 그에 대한 설명도 남겼습니다. 그는 고대 일본과 한국의 인연, 특히 백제 문화와 일본의 불교 전래 과정에서 느낀 문화적 빚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빚이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정신적 통로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한반도에 다시 빛날 혼이 깃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빛은 권력도 명예도 아니며 검소하고 조용한 리더십으로 세상을 이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은 그가 30년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예언을 위해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피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스님의 이런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항상 고요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의 준비일 뿐이다. 묘잔 스님은 고요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자가 아니라 가만히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예언에도 말이 적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한국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안에서도 지도자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강조한 검소하고 말이 적은 지도자는 과연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존재일까요? 그리고 그 인물은 묘잔 스님이 말한 새벽의 고요함처럼 이미 조용히 준비 중인 것은 아닐까요? 거짓 왕은 스스로 물러난다. 묘잔 스님의 예언에서 이 문장은 가장 정치적이고도 도발적인 표현으로 꼽혔습니다. 왕이라는 상징은 분명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대통령이든 막강한 경제 권력을 지닌 인물이든 혹은 사회 전반을 쥐고 흔드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쫓겨난다가 아니라 스스로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권위는 결국 내면의 불안과 민심의 겁으로 인해 자기 발로 걸어나간다고 본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자진 사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배경에는 국민의 침묵된 외면과 냉정한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한국 사회는 예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한층 더 긴장감 있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문장을 두고 해석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지금의 정권을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지도자를 경고한 것인가? 하지만 묘잔 스님의 언어는 늘 그랬듯 특정 대상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본질만을 언급했습니다. 거짓 왕, 진정성이 없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며 국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자. 묘잔 스님은 그런 존재에 대해 한때는 빛나는 것 같아도 민심의 바람이 불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권력이란 국민의 신뢰 위에 놓여 있어야만 지속된다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마음을 거두면 아무리 강해 보이던 권력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님은 권력의 종말을 외적인 몰락이 아닌 내면의 해체로 표현했습니다. 거짓된 자는 스스로를 가장 먼저 속인다고 그는 썼습니다. 즉, 진짜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의 양심의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혹자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도자 교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론은 혼란스럽고 신뢰는 약해졌으며 정치는 진영 싸움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가 강조한 스스로 물러남은 결국 국민의 집단적 무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반란이나 시위 없이도 한 사람의 권력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묘잔 스님은 그 조용한 거부, 말없이 등을 돌리는 민심의 흐름을 가장 강력한 심판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물러난 자리, 바로 그곳에 검소하고 말이 적은 자가 서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묘잔 스님의 예언 속 문장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검소하며 말이 적은 자, 동쪽 나라를 밝히리. 현대 사회에서 지도자란 카리스마와 말솜씨, 강한 의지와 빠른 결단력이 강조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묘잔 스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외형적인 힘보다 검소함과 말의 절제를 지도자의 핵심 자질로 꼽았습니다. 검소함은 단지 절약하거나 구두쇠처럼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절제력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뜻합니다. 묘잔 스님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뛰어난 리더들 중 많은 이들이 화려한 겉모습보다 절제된 삶을 선택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소박한 생활이 회자되고 한국에서도 조선 정조나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들의 내면적 절제력이 존경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이 적다는 것은 단순히 과묵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선동이나 자극적 발언 없이 본질만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묘잔 스님은 자신의 수행 노트에 이렇게 적은 바 있습니다.
큰 강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말을 아끼는 자는 행동으로 진심을 드러낸다. 지도자의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는 희미해진다는 것을 그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적은 자는 침묵 속에서 진실을 준비하는 존재,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를 뜻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지금의 한국 사회와 강한 대비를 이룹니다. 말이 넘쳐나는 정치, 이미지와 메시지 경쟁,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끝없는 소통과 피로감 속에서 말 없는 지도자는 오히려 신선한 상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묘잔 스님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혹은 그 주변에 이러한 검소함과 침묵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존재하는가? 그는 카메라 앞에 자주 서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히려 주목받기를 꺼리며 그저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왔던 이일 수도 있습니다. 묘잔 스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빛은 언제나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온다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변화는 갑작스럽고 강력한 한 줄기의 번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준비된 촛불 하나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묘잔 스님의 예언 중 사람들의 상상력을 가장 자극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세 글자의 이름이 대지를 울린다. 이 문장은 마치 시처럼 짧고 강렬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쉽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세 글자라는 구조적 힌트는 분명한데 그 이름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과 추측이 따라붙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세 글자가 이미 존재하는 정치인의 이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 묵묵히 활동해왔고 대중적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라는 해석이 따릅니다. 한 해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말한 세 글자는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세결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 안에 세 가지 상반된 성향이 공존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인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포용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 그런 복합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묘잔 스님의 수행 노트에는 세 글자와 관련된 또 다른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불릴 때 땅은 잠에서 깨어난다. 이 표현은 누군가의 등장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쩌면 대지에 울리는 것은 지도자의 말이나 정책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주는 감정적 충격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언론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닐까? 최근 행보를 보면 그 인물의 이름도 세 글자인데 그동안 말이 없었고 검소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심지어 정치권 안팎에서도 각기 다른 이름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인물이 가진 내면의 진정성일 것입니다. 묘잔 스님의 예언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렸을 때 울리는 진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울리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신뢰, 희망, 안정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이 곧 불릴지도 모릅니다. 그 울림이 시작되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묘잔 스님의 문장이 세상에 공개된 시점과 그 문장과 함께 발견된 날짜 기록은 많은 이들에게 2025년이라는 해를 강하게 인식시켰습니다. 그는 조용히 종이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둠의 문은 이미 열렸고 빛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해 동방의 갈라짐이 일어나리라. 사람들은 이 문장을 근거로 2025년이 한국에게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환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큰 충돌과 흔들림,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랐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긴장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있고 사회는 세대 간, 이념 간, 성별 간의 극단적인 대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분노하거나 혹은 체념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묘잔 스님은 말했습니다. 혼돈은 새로운 질서의 앞마당이다. 이 말은 지금의 불안과 위기가 단지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혼돈은 언제나 그 안에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누가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는 또한 이렇게도 남겼습니다. 빛은 어둠을 가르고 떠오른다. 그러나 그 빛이 너무 일찍 뜨면 모두가 눈부셔 외면한다. 이 문장은 매우 상징적으로 다가옵니다. 지도자가 나타나더라도 그 시기와 방식이 조화롭지 않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그 존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진정한 리더는 위기의 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존재여야 하며 그 시점은 다름 아닌 혼돈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묘잔 스님은 그의 수행 기록 중 반짝이는 것보다 묵직한 것을 보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목소리, 인기, 영향력보단 그 사람의 삶의 결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떤 선택을 했고 누구와 함께 했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2025년이 혼돈의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해는 선택의 해, 각성이 필요한 해이며 무너지는 것과 함께 새로운 기반이 다져질 해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어둠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불신받고 법은 흔들리며 정치는 대립만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디선가 묵묵히 사람을 돕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변화를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묘잔 스님이 말한 검소하고 말이 적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동쪽 나라에서 빛이 솟는다. 묘잔 스님의 예언 속 이 한 문장은 짧지만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나라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쪽이라는 표현이 가진 방향성과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고대로부터 해가 뜨는 나라로 불리던 땅, 수많은 역사적 격동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민족. 많은 이들은 이 문장이 바로 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위치적 지칭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향후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묘잔 스님이 남긴 글에서는 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그는 분명히 빛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빛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지 외적인 발전이 아니라 정신적 리더십이나 문화적 영향력 혹은 인류 전체에 긍정적 울림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의 등장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K 콘텐츠와 문화, 기술력, 민주주의 모델, 그리고 팬데믹 이후 보여준 시민의식까지 묘잔 스님이 말한 빛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보이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묘잔 스님은 단순히 국가로서의 한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빛이 지도자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이라는 무대 위에 인류가 주목할 만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내면적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소함, 말이 없음, 조용한 힘.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상상한 지도자는 전형적인 리더와는 다른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솟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등장이 아닌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어쩌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시대가 더 어두워질수록 더욱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묘잔 스님의 수행 노트 중 일부에서는 이런 글귀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어둠은 빛을 부른다. 이 말은 아마도 혼란과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지도자의 등장이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적 위기, 정치적 분열, 세대 간 갈등 등 그 어둠이 서서히 짙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묘잔 스님이 말한 동쪽 나라의 빛은 이제 곧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묵묵히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름도 외침도 없이 단지 검소함과 조용한 힘으로 스스로를 다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묘잔 스님의 예언이 전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한 줄의 문장이 남긴 여운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소하며 말이 적은 자, 동쪽 나라를 밝히리. 이제 그들을 시험할 시간이 다가온다. 스님은 지도자라는 단어보다 먼저 민심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목한 대상은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대중의 각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도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먼저 떠올리는 것이다. 그 말은 지도자의 자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와 민심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떠오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5년은 그 선택의 해가 될 것입니다. 경제의 불안, 사회적 분열, 정치에 대한 냉소,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묘잔 스님은 마지막 수행일지에 조용한 혁명이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혁명이 무너지는 건물이나 피를 부르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단단한 결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함을 향하는 걸음, 정의로운 말 한마디,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 모든 것이 이 시대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거짓된 자를 다시 부를 것인가, 아니면 검소한 자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양심과 신념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가? 묘잔 스님의 예언은 마치 퍼즐처럼 흩어진 단서들을 남겼습니다. 그 단서들이 가리키는 인물이 누군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빛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촛불을 켤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의 수행 노트 한 구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깨어날 때 만들어진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일본 묘잔 스님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